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생방TV 강일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장품협회 송자은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화생방에서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로 화장 비누 등이 이제 화장품으로 전환된다고 네.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네. 오늘은 이 화장 비누가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화장 비누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올해 이제 12월 31일부터 네. 화장 비누가 이제 화장품으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 비누도 화장품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단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때는 업등록을 사전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장 비누가 화장품이 되니까 네. 12월 30일 이전에 업등록을 마치셔야 됩니다. 근데 네. 업은 등록해야 될 업은 화장 비누를 제조하신다라고 하면 제품 제조업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네. 제조된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갖다 유통해서 파신다라고 하면 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셔야 돼요. 다르네요, 이 두 네, 개가. 네. 네, 그러면 이 화장 비누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천연 비누 뭐 이렇게 해서 작은 공방 같은 맞아요. 데서 비누 굉장히 네, 많이 네.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이런 분들도 업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렇게 소규모의 그 화장 비누 공방을 포함해서 네. 이렇게 화장 비누가 화장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화장품 제조업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업등록을 올해 말까지 사전에 다 하셔야 두 개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개 네. 전부 네, 근데 등록을.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공방을 포함해서 이렇게 화장 비누를 갖다가 제조해서 내 브랜드를 달고 시장에 이제 유통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네.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화장 비누를 수입해서 네. 그냥 내가 수입해서 유통 판매할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공방에서는 판매도 안 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만 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업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 업등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제조를 해서 정말 시장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경우에만 네. 업등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소규모 공방에서 그냥 화장 비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교육생을 대상으로 네. 가르치고 그걸 갖다가 불특정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지 않으면 네. 이렇게 업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할 네, 필요는 네, 없다. 네, 네,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 두 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네.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업등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등록에 필요한 신청서하고요. 네. 그다음에 업마다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비 서류를 갖추시고 네. 내가 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네. 요즘은 워낙 온라인 전자 그쵸. 민원이 잘 되어 잘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신청서하고 구비 서류를 다 갖추신 다음에는 네. 방문이나 우편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 온라인 전자 민원, 그래서 네.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민원을 네. 통해서 이렇게 업등록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네, 등록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화장품이요. 화장 비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반 네. 화장품 하려고 하면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그걸 제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요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대표자의 요건하고 제조 시설의 요건을
요건을 갖다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대표자 요건이라고 하면은 대표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어야지 되고 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마약류들의 중독자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표자가 갖춰야 될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대표자 요건을 갖춰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조하려고 하면 제조 시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조 시설 요건을 이제 갖추어야지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 요건 이런 걸 갖추어서 하는데 소규모 공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래 소규모 공방이나 화장 비누만을 제조하는 네. 경우에는 시설 요건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 주셨어요. 아, 이번에요? 네, 화장 비누만을.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네. 특히 소규모 공방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화장품 법상에는 네.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공방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화장품 법령상에는 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그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건축법 등 다른 타법에 의해서 제조 시설이 있는 장소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 근데 네. 이제 공방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 공방에서 제조하는 본인들이 제조하시고 계시는 시설이 근린생활시설 1종 이상의 아, 건축물에 네. 해당하는지를 보통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면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서 근린생활시설 1종의 이상에 해당하는 곳인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린생활시설 일종이어야지 이상이어야지만 네.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화장 비누만을 생산했을 경우에 화장품 제조업 시설 기준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 비누를 포함해서 화장품을 보통 제조를 하려면 아까 네. 제조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제조소의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소가 있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에 쓰이는 원료나 아니면 네. 뭐 반제품이라든지 네. 다 제조된 후에 완제품 같은 걸 보관하는 보관실이 있어야지 되고 네. 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제대로 잘 제조가 되었는지를 품질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험실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조실 안에도 보통 네. 이제 제조 작업의 단계에 따라서 뭐 세척실도 있고 제조실도 있고 포장실도 있고 탈의실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건 이제 일반 화장품 제조소에서는 이런 걸 이제 방이나 네. 벽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칸막이들로 이렇게 다 분리가 돼서 네네. 이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게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소 시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아까 화장 비누만을 네. 제조하는 제조소는 업 등록 시 시설 요건이 완화됐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완화된 시설 요건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특별히 벽이나 칸막이 같은 게 없고 그냥 선이나 바닥의 선이나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렇게 이제 뭐 작업대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이런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다만 이제 쥐나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나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 같은 건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정도를 갖추는 정도로 이렇게 네. 시설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쥐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뭐 쥐나 해충을 막는 거는 기본적인 네,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주출입구라든지 창문 같은 데다가 뭐 간단하게 표충등이나 쥐트랩, 초음파 퇴치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벌레나 쥐가 출입하는 걸 갖다가 막은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가루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화장품 제조소에서는 집진 시설 네. 같은 걸 사용해요. 뭐 파우더 같은 걸 제조하거나 이럴 때는 네, 막 가루가 많이 많이 날릴 수 날리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 비누를 하는 소규모 공방 같은 데서는 공기청정기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완화된 부분 중에 하나인가요? 그쵸. 예. 네. 굉장히 많은 완화가 된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등록은 또 등록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장 비누를 갖다가 제조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네. 유통 판매하려면은 2개의 업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인데 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제품의 브랜드 오너로서 내가 이 제품의 품질하고 책임을 진다는 지겠다. 네.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할 때는 2가지 사항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 품질 관리하고 책임 판매와 안전 관리 기준이 필요하시고요. 네. 이 기준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회사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회사 내부 규정을 등록할 때 제출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임 판매 관리자는 결국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 품질이나 그렇죠.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판매 관리자는 자격 요건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고 네. 자격 요건이 법에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의사나 약사부터 시작해서 이공계 네. 학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네. 향장학, 뭐 화장품 과학 등의 화장품 관련 학과에 학사 학위 이상 취득을 했거나, 네. 아니면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을 한 다음에 화장품 회사에서 제조나 품질 관리에 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네.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또 이제 화장품 제도나 품질 관리 업무에 네. 2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화장품 그 회사에서의 책임 판매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화장 비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공산품일 때는 네. 사실은 그냥 업을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법령이 없었으니까요. 예, 이런 법령이 없더라도 자신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안전 관리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될 때는 책임 판매 관리자는 선임을 해야 되는데, 네. 꼭 이제 기존의 화장품 법에서 책임 판매 관리자 이 자격 요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네. 만약에 이 자격 요건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도 네.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네.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이 책임 판매 음. 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 그냥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책임 판매 관리자가 기존의 화장품 법에서 준수해야 되는 그 자격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교육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데 업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네. 이제 올해 말까지는 뭐 교육을 통해서 책임 판매 관리자든지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자격 요건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사, 약사, 뭐 학사학위 네. 이상 취득자 그런 분이 아니면 음. 저희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사실은 될 수 없는 네. 것들인데 12월 31일까지 교육만 들으시면 다 네. 가능하시다. 근데 다만 이분들은 화장 비누에 한해서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니라 네, 화장 비누에 화장품 한해서만. 중 안에서도 화장 비누에 한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을 부여하시기 네. 때문에 네. 화장 비누의 책임 판매업의 책임 판매 관리자만 하실 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 화장 같습니다. 비누만 네. 해당이 된다. 네.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화장 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법령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이제 화장 비누를 제조 또는 이제 수입해서 음. 유통 판매하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일단은 화장품 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화장품 원료에 관련된 사항이나 표시 네. 광고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화장품 법규에 맞게 준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한번 네. 알아볼 텐데요. 이 원료, 첫 번째로 원료 말씀해 주셔서 원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 원료 사용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법에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배합금지 원료나 네. 사용 제한 원료라고 해서 그 네. 원료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특정한 조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특정한 농도 범위에서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제품 처방에 쓰고 있는 이 원료가 배합 금지에 혹여나 속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네. 사용 제한 원료라고 하면은 그 농도 범위 내에서 그 조건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화장품 법에서는 쓸 수 있는 색소하고 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보존제가 아예 원료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특히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까지 뭐 색소 같은 경우를 갖다가 공산품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예쁘게 색깔 내고 싶잖아요. 네. 화장 비누에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을 사용했었다면 그때 사용되는 색소가 이 화장품 법의 그 리스트에 있는 색소인지를 한번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그 같아요. 리스트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식약처 고시에서 보시면 알
알 수 네, 있습니다. 식약처 고시에서 네. 꼭 확인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화장 비누의 표시 기재할 상황은 무엇이며 기존 공산품의 표시 기준과 다른 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화장품 법에서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네. 그 화장품에 기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제품명, 뭐 네.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네. 전성분 명칭, 내용물의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뭐 사용할 때 주의사항, 바코드 등 이렇게 기재 의무 사항이 정해져 네. 있는데 아마 공산품 시절에도 그 화장 비누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정해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화장품 법하고 이제 그때 기재하던 사항하고 조금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사항은 네. 이제 그때 공산품에서는 주성분만을 기재를 했다면 네. 지금은 화장품이 되면은 그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모두. 전성분을 표시를 해야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산품일 때 제조 연월일을 표시를 했다면 화장품에서는 사용기한이라고 해서 그 제품의 품질 특성이 유지되는 그 기한을 표시를 해줘야 유통기한 되는데 같은 것들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번호를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거는 뭐냐면 뭐 공산품에서도 그 화장품에서도 내용물의 용량을 기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물의 용량 공산품과 같이 그 수분 중량하고 건조 중량을 둘 다 화장품으로 전환되더라도 네. 공산품과 때와 동일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하면은 광고가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화장 비누에 관해서 네. 광고에 있어서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광고는 조금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공산품일 때와는 달리 화장 비누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특정 성분을 컨셉 성분으로 해서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네. 경우가 되게 많은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보습이 잘 된다, 예, 탄력에 예. 좋다. 뭐 그 그런 정도면은 것들. 괜찮아요. 아, 그 그래요?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특정 성분을 가지고 뭐 치자를 이 비누 만드는데 사용을 했는데 네. 이 치자 성분이 가려움증이나 습진에 좋다. 네. 라고 이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나 네. 아니면 또 예를 들자면 이 비누를 아로니아 비누입니다. 근데 이 아로니아 원료를 사용해서 미백에도 좋고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거는 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분에 대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분에 대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화장품 법에서는 이게 질병의 어떤 치료라든지 경감 예방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네. 광고라든지 네. 화장품에는 이제 뭐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 그다음에 여드름 피부에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걸 네. 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그렇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심사도 안 받고 네.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효능 효과를 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맞지 않는데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를 하는 등 이렇게 광고를 허위 광고 같은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 이제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 네, 화장품이 네.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네. 하면 엄격히 이건 금지를 하고 있어서 위반 네. 시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화장 비누 만들면서 광고로 천연 비누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런 화장 비누는 어떤가요? 그런 화장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에서 천연 화장품 네. 그러니까 비누도 이제 화장품이니까 포함되겠죠. 그래서 네. 천연 화장품으로 이제 표시나 광고를 하시려고 하면 네. 이 천연 화장품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이 식약처 고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내 제품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 기준에 맞아야지 천연 비누, 뭐 천연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뭔가 적합되는 게 있으면 식약처 고시 네. 굉장히 많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밖에도 알아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완화된 시설 기준, 그 다음에 뭐 완화된 책임 판매 관리자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올해 말까지 네. 그 화장 비누로서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러다가 내년 정도에 대해서 일반 화장품도 이렇게 제조를 해서 또 내가 내 브랜드로 소비자한테 이제 유통 판매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거는 완화된 시설 기준이라든지 완화된 어떤 책임 판매 관리자 기준을 적용해서 업등록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다시 그 화장품 기준에 맞는 시설 기준을 갖추시고 또 화장품 기준에 맞는 책임 판매 관리자 기준을 다시 갖춰서 이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 비누에서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 바뀔 때는 네. 업종 변경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업종 변경이라기보다도 이게 완화된 기준에서 내가 업 등록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일반 화장품 기준을 다시 갖춰서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 등록을 꼭 네.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항은 네. 보통 이렇게 화장비누 만드시는 곳에서 세탁비누나 향초 같은 걸 같이 만드시는 네. 경우도 네, 있어요. 가끔 네, 가다가 그쵸. 그런 경우가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세탁비누나 향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 제조소에서도 화장품이 아닌 물품을 같이 제조는 가능합니다. 화장품 법상. 네. 네, 그렇지만 다만 이런 걸 제조할 때는 화장품하고 교차 오염이 없도록 네. 예, 제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전해주신 송자영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